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제안하고 자유롭게 일하지만 기꺼이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와닿았고, 어느 한 가지를 잘하는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프레일리 플리팀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준입니다. 저는 지금 플리팀에서 학생별 개인 맞춤 학습을 지원하는 플리 수학과 진단평가부터 해서 전공 수업, 보안학습까지 이제 대학 교육 사이클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코스웨어 서비스인 플리 캠퍼스를 유지보수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고머 릴레이 촬영하셨던 영상쌤께서 저를 지목해 주셔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영상쌤 아침 메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영상쌤이 준비해 놓으신 간식을 아침마다 이렇게 자주 먹는 시간이 많았는데, 프레일리의 핵심 가치인 밥을 잘 실천하고 있어서 저를 지목해 주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직무와 관련된 전공은 아니었고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했었어요. 전공 자체는 재미있었는데 인문학이다 보니까 뭔가 답을 구하는 학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답이 다르다 보니까 제 실력을 수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좀 저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개발은 아무래도 내가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더 많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지니까 제 성장이 좀 눈에 보여서 저랑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개발에 좀 재미를 들렸을 때 막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하고 관련된 라이브러리도 학습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단순히 화면을 그리는 것보다는 좀 도메인과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도메인 간의 그 상호작용을 코드로 나타내는 게 더 재미있었어요. 제가 평소에도 좀 효율을 많이 따지는 편인데 아무래도 백엔드가 코드를 더 잘 짜서 개발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좀 응답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최적화 관련된 부분에서도 더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백엔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에서 근무했었어요. 프리 A 정도 되는 스타트업이었는데, 보통 그런 스타트업들은 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양을 생산해내야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백엔드 개발자 저 혼자서 적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생산해내는 경험을 많이 했었고, 아무래도 초기 스타트업들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우리 회사의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할 때도 있다 보니까 AI 레퍼런스가 없을 때 AI 관련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개발할 정도로 제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나 그런 문제들을 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플리팀도 아무래도 신사업팀이니까 그런 작은 스타트업과 좀 다를 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시간에 많은 양을 개발해내는데 좀 어렵지 않았고, 또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가 들어온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직장도 스타트업이긴 했는데 좀 탑다운 형식의 이사 결정이 이루어졌었고 좀 수동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플리 채용 공고를 보고 프레일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막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비성쌤이 프레일린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강연을 찍어 놓으신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책임지는 자유에 대한 얘기가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미션을 향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하고 자유롭게 일하지만 내 행동이 조직이나 팀원이나 고객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기꺼이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와닿았고, 내가 적어도 여기서는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일을 하진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플리팀은 비즈니스 관계자랑 가장 밀접한 서비스 운영이나 세일즈 쌤들도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좀 비즈니스 요구를 가까이서 듣고 내가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여할 기회가 많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프레일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플리팀은 클라이언트 개발자 3분과 백엔드 개발자 2분, 그리고 풀스택 개발자 1분, 총 6명으로 개발자는 구성되어 있고, 기획자는 2분, 디자이너는 3분, 서비스 운영하시는 분 1분이랑 세일즈쌤 2분, 그리고 저희 팀 장님 1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B2C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이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개인화된 맞춤 수업을 지원하는 플리 수학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했었어요. 그러다가 플리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플리 스쿨이라는 학교 전용 서비스도 나오게 되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의 학생들을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숙제도 내주고, 학생들은 내준 학습지나 문제집들을 보고 개인적으로 풀거나 교육 시간에 같이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학교 타겟으로 해서 대학생들 처음에 입학했을 때 이 학생의 수준이 얼마인지 진단평가를 보는데, 그런 진단평가부터 시작해서 그 학생의 수준을 좀 진단해주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그 강의도 운영하고 강의 내에 과제도 풀고 학습도 풀고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풀리팀은 좀 생산성이 높은 코틀린을 주 언어로 사용하고 있고 스프링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웹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배치 등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어요. 인프라도 이제 거진 AWS 관리형으로 구축을 했고요. 이렇게 구축한 이유는 스타트업은 좀 빠르게 뭔가 시도하고 가설을 검증해 가면서 프로덕트를 빠르게 고도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생산성이 높은 방식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관리 포인트가 적은 방식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개발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심지어 백엔드는 2명이라서 바로 옆자리에서 그냥 본인이 뭔가 이 코드를 짰는데 리뷰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좀 서로 소통하면서 이 코드는 어떤지, 다른 코드가 더 괜찮을지, 또는 뭔가 컨벤션을 정할 때도 이런 컨벤션 어떨지 즉각적으로 소통을 자주 하는 편이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코드 리뷰와 마찬가지로 PR 올려서 코드 리뷰 받고 머지하는 그런 리뷰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좀 읽히는 아키텍처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산성을 높여서 개발을 해야 하다 보니까 복잡한 아키텍처보다는 널리 알려져 있는 클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구성되어 있고, 또 코드 스타일도 역시 좀 도메인에 대해서 사전에 유비쿼터스 언어를 정의해서 그걸 준수해서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하기 쉽게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특성상 트래픽이 막 엄청 많거나 몰리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서 막 부하를 분산하고 고가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적인 아키텍처에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백만 건의 학생 데이터를 분석해서 집계를 내야 한다든지, 수십만 건의 콘텐츠 중에서 학생에게 적합한 콘텐츠만을 제공해야 한다든지, 그런 학생들이나 이제 고객들에게 보여질 때의 성능을 좀 주로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다중 I/O 작업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코르틴을 가상 스레드 위해서 실행시켜서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도 있었고, 그렇게 좀 사용자에게 보여질 때 응답성과 관련된 최적화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능 최적화를 잘한다거나 비즈니스 문제를 다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거나 이런 백엔드 개발자한테 좀 중요한 역량이 많아서 어느 한 가지를 잘하는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개발자도 회사에 속한 직원이다 보니까 회사가 직원이 왜 필요한가를 좀 생각해보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해내서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개발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속한 조직이 집중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잘 융화될 수 있는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직을 좀 예로 들면은 풀리팀은 아무래도 교육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프로덕트를 막 고도화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조직에서는 좀 생산성이 높은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실력 있는 개발자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될 줄 아는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쌤들이 되게 다 동글동글 하셔가지고 약간 대학교 동아리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뭔가 장난도 많이 치고 가까이서 소통도 많이 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막 다 같이 우르르 가서 하거든요. 점심에 밥도 다 같이 나가서 먹고, 점심시간 끝나고는 보드게임도 옹기종기 모여서 하는 문화가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 편하고 좀 귀여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팀은 되게 린하게 움직이는 팀이어가지고 크고 복잡한 프로세스대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거를 빠르게 시도하고 실행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일만 하시는 분보다는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굉장히 많은 직무와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 직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사람이 풀리팀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딱 고르기 힘든데, 사실 24일 연차나 무제한 식대를 뽑고 싶긴 하지만 이미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랑 연차 쪼개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2시간만 시간차를 써도 오후에 출근할 수 있고, 가끔 힘들 때 늦게 출근하고 집중 걸릴 때는 일 더 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일상과 잘 융화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고, 또 문화적으로는 슬랙 퀴즈쇼나 계절별로 인테리어 하는 것들이 일에 치여서 힘들 때 소소하게 행복을 주는 문화여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문화입니다. 모든 대학들이 플랫캔버스를 사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70개 넘는 대학들이 플랫캔버스를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저희 제품 사용하면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받은 대학도 나오고 있어서 살짝 뿌듯해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대학교 커뮤니티 하면 에브리타임이 떠오르고, 직장인 커뮤니티 하면 블라인드가 떠오르듯이 그 분야에서 지배력 있는 제품들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공유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대학교 교육하면은 플랫캔버스가 떠오르게끔 그 분야에서 지배력 있는 제품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싶습니다. 어떤 조직을 가더라도, 또 조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막 트래픽이 몰려서 부하를 분산해야 되고 인프라를 신경 써야 된다든지, 그런 조직에서 현재 집중하고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고명적인 개발자로 성장을 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기술 교육 같은 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잘 되어 있고 또 AI도 많이 발전해서 레퍼런스가 없어서 막막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쉽게 상대적으로 그런 기술 교육도를 접할 수 있다 보니까 혼자서 스스로 막 생각하고 원리를 깊게 파보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해본 상황에서만 그 기술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다른 상황에 왔을 때 그 기술을 사용할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하나의 기술을 배울 때 이 기술이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고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깊게 학습을 해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개발자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